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지인 어머님이 팔순, 칠순 이런 잔치를 가족들끼리만 요즘 하잖아요. 근데 선물로 이 부모님이 어머님이 원하신 게 있대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 성형을 해달라, 미용. 아, 진짜로? 네. 성형? 네네네. 어머님이 네네네. 칠순, 팔순 네네네. 이신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 그 후배가 친구가 딱 듣고는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대요. 그러다가 딱 드는 생각이 칠순, 팔순, 어머니 타이틀 속에 여자임을 이 자식이 잊어먹은 먼저 여자인 거야. 네네네네. 그래서 얼른 예약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요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많이 시술을 해요? 뭐 보톡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저희 네. 그 엄마, 저희 엄마도 사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 연세가 78세 정도 되시거든요. 그 전에 60대 중반부터 한 10년 넘게 하셨어요. 뭘 제일 하셨냐 그러면 이거 이 목이 너무 거슬린다고. 목주름이.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이마. 예. 이런 쪽하고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그 동창회를 하신대요. 동창회를 하면 나가시는데 예, 나가면 본인이 제일 그 친구 동창들 언니 같대요, 외모가. 그래서 가기 싫다. 무슨 일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생신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몇 분 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요즘 피부과나 또 성형외과 패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효도 선물. 네, 맞아요. 효도 선물 맞아요. 1순위로 좀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60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60대는 굉장히 이제 어른이고, 노인이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60대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죠. 그냥 젊은 분이야.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젊은 분. 네. 왜? 정신이 번쩍. 아니, 우리 고 박사님은 어린 분이에요. 60대 분이 젊은 분이니까 어린 분이에요. 아직 더 젊잖아요, 훨씬. 아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 박권 씨는 어떻게 되려고? 저는 애기.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피부과, 성형외과 네네네. 이런 쪽까지 효도 상품 패키지가 맞아요. 시니어층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크를 취미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바이크 쪽에도 정말 대단한 멋지게 사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이 시니어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좀 일자리 트렌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중요하죠. 네. 자,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 이번 주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수다 떠느라 오래 기다리셨어요. 맞아. 아니요, 두 분이 수다 떠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슨 만담 같죠? 네. 예. 장소팔 고춘자 씨 이후에 최고의 만담 커플 같은 그런 느낌. 옛날 사람, 옛날 분. 맞아. 옛날 분이 아니, 얘기도.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머머. 네. 젊은 분이네. 자, 오늘은 일자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엔잡너십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이 몇 가지나 일을 하고 계신지. 세야 돼. 몇 가지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이거 세다가 방송이 끝날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니, 그러실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 정도 아니야. 발가락까지 필요 없어. 5개면 끝나. 자, 네, 그럼요. 뭐 어떤 거? 일단 시사평론가, 문화평론 하고 있고요. 최고죠.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글 기고하고 와, 있고. 이거 진짜 멋있다. 그다음에 영화 모더레이터 하고 모더레이터.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연주회랑 판소리 무대 사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봐야 4개밖에 안 되네요. 문화예술 행사 이런 진행을 그렇죠. 하시고 4가지나 네. 하고 계신다. 아니,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리 문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네. 요즘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대요. 어떤 분들? 성형하고 피부 쪽에 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시술 그거 많이 하시죠. 이런 쪽을 하시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그 돈도 본인도 직접 엔잡너 네. 이렇게 또 돈을 버시면서 하시는 또 시니어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쪽으로 하시는지 네. 또 어떤 문화 트렌드가 그래요.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일단 요즘 직업
기업이 요구하는 트렌드 하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엔잡러 트렌드가 엔잡러?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 평생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직업, 한 가지 일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사니즘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우물을 팔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한우물을 팔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우물을 팠을 때 이게 파는 게 효용성이 있으려면 그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은 더 이상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잡러인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엔잡러가 사실은 MZ세대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MZ세대 부모님들이 거의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층이 지금 MZ세대의 부모님들이거든요. 근데 MZ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우리 아빠 정말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년퇴직까지 일을 못하시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 권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이라는 게 강압은 아니지만 권고라는 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버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조직을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조직이 우리 아버지의 정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직접 본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8%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퇴사를 일찍 결심하는 세대 50%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조직이 나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잡러가 생겨난 건데 중요한 건 이 엔잡과 투잡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엔잡과 투잡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한다는 것에서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투잡 같은 경우는 낮에 샐러리맨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위해서 뭐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우리 가장들이 또 그렇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로 주말에 일을 한다든지 먹고 사니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투잡 쪽과 엔잡러의 차이가 있어요. 엔잡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찾는 겁니다. 그럼 본캐랑 부캐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투잡 쪽은 아르바이트 개념에 가깝다면 엔잡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을 어떤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하는 게 엔잡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취미 생활을 하다가 엔잡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한 예를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친한 분 중에 방송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뭘 하면 즐거울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걸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에 재미삼아 올렸는데 구독자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구독자가 늘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수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즐겁게 하다가 또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잡러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M본부의 아나운서인데 또 이 아이돌 그룹에게 노래를 주는 작사가로 활동을 하는 아나운서도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되면 뭐 엔잡러의 영역은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제는 한 우물만 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 우물 파. 맞아요. 우물을요? 여기저기 파나. 아유, 아니라니까. 뭐 하나 터져. 이렇게 해야 돼. 에이, 우물을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우물을 팔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우물을 발견해요? 물을 사는 쪽으로, 마트를 가는 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이 생기는 게 엔잡러 그런 것도 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랬는데 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아 실현. 그렇지, 맞아요. 나를 자기가 위한 이제 중요해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쓸 때가 연달아서 쓸 때가 많은 거예요, 돈을. 돈은 근데 벌면 일만 하다가- 벌수록 좋다는 일만 거예요. 하다 못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어. 그쵸.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그러면서 잠깐 욜로를 실천해줘야 돼요. 네. 번 걸로. 네. 그리고 이렇게 엔잡러에서 또 파생된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코너요? 긱 이코노미. 그 뭐지? 긱이라는 게 인게이지먼트 하면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인게이지먼트를 축약한 단어거든요. 여기 이제 이코노미가 결합된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평생 직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신 요즘에 이 조직에서 실천하고 있는 트렌드가 바로 워라밸. 트렌드잖아요. 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워라밸이 한참 부각하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19가 닥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택근무로 전환이 됐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의 장점. 출퇴근 시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회의를 많이 하진 않아요. 줌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축약되다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간으로 보니까 열려있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긱 이코노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의 전문성, 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들을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줘서 일거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자리 개념보다는 일거리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긱 워커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긱 워커가 다른 말로는 엔잡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제 긱 워커 하면 사실 개인한테 좋은 거지 조직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회사가 장기 프로젝트도 있지만 초단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 전문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회사도 갖고 있는데 마침 요즘에 중개 플랫폼이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긱 워커들을 또 회사, 조직 차원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와 이제 채용의 어떤 개념이 달라졌다는 게 과거의 채용 개념은 정규직 채용을 하는 인풋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이 아웃풋 중심의 채용으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쪽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령화가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가 된 선진국들이 꽤 많잖아요. 일본이 이제 가장 먼저 왔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여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교했을 때 일자리, 이 현황, 시니어 일자리 현황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또.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시니어의 삶을 즐기는데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꾸준히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를 바라봤을 때 시니어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계속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고 사니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딱 네. 그 은퇴를 하고 나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 버는 수단으로서 직업, 직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딱 쪽으로. 끝나고 나면 그렇죠. 굳이 인간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얼마 전에 들어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네.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한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여성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성 노인들보다 훨씬 더 지금 소득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1인 가구일수록 훨씬 더 또 소득 수준이 더 낮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단 문제인 게 시니어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 사회에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높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청년들의 일자리를 시니어 계층이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시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시니어 계층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엄연히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청년층도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독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고령 사회로 진입한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시니어 풀이 저장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앙코르 서비스 그리고 GLG라고 하는 이 시니어 계층을 상대로 한 헤드헌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내가 고학력이고 고소득이었던 전문직에 종사했던 액티브 시니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력풀이 지금 저장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서 어려움을 겪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은 그렇죠. 자아 실현을 좀 하고 행복할 수 있게 좀 그런 일자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신 생각해요? 것처럼 일자리도 굉장히 좀 다양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질적으로나 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니 둘 어르신 다. 아닙니까 어르신. 어른들이 신나야 돼요. 오, 맞아요. 좋은 얘긴데요. 네. 네. 아니, 어르신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러는 중에서도 또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렇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인생 2모작인데 지금 3모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은퇴하시고 삼모작이요? 예, 그런 부분에 성공적으로 하신 사례들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양급이요? 요즘에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나이 더 들어서 나중에 뭐 할래?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 뭐 사실 내가 60살까지 일한다고 회사가 받아주는 거 아닌데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도 이걸 꼽더라고요. 바로 시니어 모델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시니어 모델. 네. 네네네. 특히 SNS를 봤을 때 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나 시니어 모델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프로필 사진들 올려놓으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바야흐로 뭐 시니어 모델 전성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시니어 모델을 연계해주는 또 에이전시도 요즘 많이 생겨났다고 맞아, 맞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례를 봤더니 70대가 아직은 안 되신 분이에요. 69세인데 순댓국밥집을 30년 이상 운영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따님이 아빠 스타일 굉장히 좋은데 아빠도 시니어 모델 한번 해보면 어때? 근데 딸의 이 한마디의 용기를 얻어서 그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이 정도야 뭐 괜찮을 거야. 바로 이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워킹 배우고 스타일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시니어 모델 대회 요즘에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출전을 하셔서 1등을 하시면서 순댓국밥집을 접고 지금 시니어 모델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또 이제 여성분 가운데 젊은 시절에 이제 약국을 운영을 하셨대요. 예. 근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약국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세 자녀를 키우고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 8명의 손자, 손녀가 생겨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손자, 손녀도 다 키우고 70대가 되고 보니까 어.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면서 우울증이 확 찾아온 거죠. 무슨 증후군이요? 네네네. 네, 빈둥지 증후군. 왜냐하면 다 날아가서 네. 빈둥지, 빈둥지. 네, 혼자만 남아 있다는 외로움, 아이고. 고독감을 느끼게 된 거기 거죠. 다 가족들이 네. 엄청 빠글빠글 이렇게 옹기종기 네. 화목하게 있었는데 아유 둥지에 새들이 있어야지. 그렇죠. 새들이 다 어디 새들이 다 날아갔어.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시니어 모델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당신도 이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명까지 지어주셨대요. 예명. 네. 예명. 그러니까 가족에 좀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명 그래서 뭐 둥지예요? 리송, 아, 리송. 남편의 성과 본인의 성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71살이시거든요. 아, 둥지도 괜찮은데. 네, 시니어 모델 하신 지 네.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시는데 굵직굵직한 패션쇼뿐만 아니라 뭐 CF 모델로도 활동을 하셔서 꽤 이 짭짤한 소득원을 와, 창출하고 괜찮다. 계시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70대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동안 응축돼 있던 이 폭죽이 불꽃이 터질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건강을 봤을 때나 어떤 여건에서든 젊은 세대보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전에 가정주부로서 살았던 30-40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멋있다. 왜냐하면 사실 희생정신, 의무감, 책임감하고 물론 그때도 좋은 일이 되게 많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항상 자기는 별로 챙기지 않고 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거울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수다 네. 떨고 카톡을 할 때 본인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저 고민정 박사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핑크색도 아주 소화를 잘하시는데 어때요? 나중에 한번 시니어 저는 하셔도 제가 모델. 차리려고요. 핑크? 예? 예? 에이전시를 뭘 찾아요? 에이전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시니어 계층 이분들이 또 너튜브를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그쵸. 해가지고 또 보아하니 그쪽으로 또 가신 인플루언서로 가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떠신가요? 뭐 이제 이 너튜버가 되신 분들 가운데 거의 연예인급 유명세를 치르는 분들 상당히 많아지셨잖아요. 특히 박막내 할머니. 박막내 할머니, 나 너무 좋아해, 박막내 할머니. 그렇죠. 이 박막내 할머니가 본인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니죠. 바로 손녀 때문에. 그쵸. 손녀와 함께 호주 여행을 간 걸 손녀분이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폭발적인 반응이 생겨나서 결국에는 구글 CEO까지 만나고 또 네네네, 본인의 맞습니다. 자서전, 에세이집도 펴내고 또 아유, CF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밀라노나 아시죠? 밀라노나 네. 장명숙 씨. 이분도 70대의 또 빛나는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41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패션 공부를 한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 이란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보면 사실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그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안녕을 고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도 굉장히 세련된 게 이분이 지금 구독자가 95만 명이거든요. 네. 제가 어저께 들어가 봤더니 9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95만 명의 구독자가 이 나에게 또 수익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할 수가 없을 텐데 밀라노나 역할을 이제 그만두고 일반인 장명숙으로서의 삶을 찾고 싶다. 장명숙으로서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만두는 모습도 상당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또 에세이집도 내셨고 얼마 전에 광고에도 등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게 사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에너지도 되찾고 싶고 재충전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만두셨거든요. 아마 재충전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아니 근데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댓글이 너무 너무 많죠. 많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대법관 출신인데 유튜버로 변신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농부로 30-40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가꾸면서 사신 분들 또 그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 유튜버로 변신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열망을 유튜버가 돼서 표출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인플루언스, 네. 너튜브 말씀하셨고, 하나는 시니어 모델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아마 그 시니어 분들이 지금 본인들을 위한, 하고 싶은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N잡러가 되시고 싶은 그 일자리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영역이. 지금 얘기하신 건 다 좀 끼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빈둥지 증후군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자면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땐 집이 상당히 넓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출가를 하거나 요즘엔 독립해서 1인 가구 선언하는 자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 집 남는 빈 방이 많네. 그 빈방 봤을 때 쓸쓸함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남는 방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되면서 뭐 여행을 많이 못 가시는 분들 많아지셨는데 이제는 점차 뭐 또 이 해외여행 나가시잖아요. 근데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걸 해결하기보다는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묵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보면 이렇게 남는 빈방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게 2020년 설문조사거든요. 네.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이 빈방을 활용해서 호스트가 된 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박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책정한다고 한다면 20일 정도면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소득 대비 투자비 많지 않죠.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으면 되고 뭐 여행객의 수준에 맞춰서 약간의 이 인테리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도 그다지 크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정도의 노력만 하면 되는데 일단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은퇴자의 56%가 이 남는 방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40%가 넘는 분들이 이걸 먹고 사니즘, 생활비에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홈스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홈스테이인데 사실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가거나 네. 아니 뭐 공부하러 가거나 단기로 갔을 때 딱 그 생각을 해보세요. 기숙사에 들어가느니, 네.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부분에 있느니. 네. 따뜻한 느낌 일단 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씩은 또 게스트 거기 이제 그 살면 한 번씩은 그 집주인의 손맛 음식을 또 얻어 먹을 맞아요. 수가 또 있어요. 그렇지. 같이 또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게. 네네네네. 네, 재밌죠. 여행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사람 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또 수입만 되는 게 아니라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어르신들 뭐 그 시니어분들은 또 외국에 계신 이런 젊은 층들하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화도 받아들일 수 네. 있고 우울증도 좀 없어질 수 있고. 그럼요. 일거양득이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각종 지자체들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서 쿠킹 클래스라든지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맛있게 커피를 내려보고 싶다. 이런 또 욕구들을 가지고 계세요. 직접 배워서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요즘에는 또 시니어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과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쿠키를 굉장히 맛있게 잘 굽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상품화 시킬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엔 어디나 디지털이 다 접목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요즘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또 사업화 시켜보시는 것도 본인의 재능을 사업화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일자리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또 생각하시는 새로운 또 이 시니어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분 근데 아무리 많아도 이 경쟁력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력? 예, 경쟁력. 왜냐하면 남은 다 된다 하더라도 내가 되는 건 또 내가 뽑히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사실 이미 액티브 시니어들은 고학력의 고소득이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박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지만 네트워크를 명함이 사라지고 나선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명함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거든요. 그렇죠. 명함이 없는 남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이 은퇴하고 집에 있을 때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어반그레이니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도 줄어들면서 소외돼 버리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일자리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그동안 이 추구해놨던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례 좋아요. 60대 중반이신 분인데 대기업에서 이 베트남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를 쉬셨다고 합니다. 쉬시는 기간에도 이 본인의 네트워크를 열심히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이 연락도 사라졌어도 하고. 나 은퇴했는데 이런 일 나 잘할 수 있어. 이거 나 전문가야. 이렇게 끊임없이 어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긱 워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일거리를 찾았는데 어떤 거냐면 네. 본인이 이제 베트남 수출입하는데 굉장히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중소업체 2군데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3차례 정도 가서 미팅을 하고 관련해서 영업 전략 분석도 해주고 수출입 관련해서 상담하는 업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만약에 이분이 명함이 사라졌다, 은퇴자다 이것만으로 집안에 집콕하고 계셨다면 이런 기회가 왔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동안 쌓아놨던 네트워크. 사실 네트워크를 쌓을 때 돈도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한 걸 은퇴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함이 사라졌다 해서 주눅 들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더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액티브 시니어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의 멘토링을 기다리고 있는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 그러다 보면 거기 가면 2030 세대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이 과거의 전문직을 갖고 계셨다가 한 1-2년 정도 쉬셨다가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가서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아예 이런 액티브 시니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일도 하면서 사람들하고도
재밌게 잘 지내고 싶다. 그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플랫폼, 네.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플랫폼이 있어요? 예.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의 일자리들을 보면 공공 개념의 일자리에서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공공 개념의 일자리를 보면 단발성입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 삶은 그 1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제가 플랫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메모 적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신중년 산모작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신중년 산모작 패키지. 네.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에 맞는 교육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일을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지금 2022년 지금 AI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지금의 기술력은 엄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계속해서 습득해야 되거든요. 교육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 워크넷 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작년 관련해서 지원 정책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TMI 시대라고 하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넘쳐나기는 하는데 넘쳐나다 보니까 아예 무관심하거나 네. 보다가 나한테 맞는 걸 찾지 못하는 그래, 분들이 오히려.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도 액티브 시니어들이 한 번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왜냐면 아니, 또 있어요? 여기가 또 있어요?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액티브 시니어뿐만 아니라 네. 액티브 시니어가 곧 되실 분들 맞아. 닥쳐서 네. 준비하기 이게 마음이 바빠서 그런 안 되거든요. 분들도 예,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직을 고려하시는 중장년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장년 전직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야. 이 참여 대상이 액티브 시니어층이 아니에요. 만 40세 이상이면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중장년 퇴직자나 아니면 퇴직을 결심하고 있는 퇴직 예정자 모두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 기간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이용 관련한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열심히 찾아 나서면 비용이 들지 않고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시니어 관련 일자리 사이트도 많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있고요. 노인 일자리 포털.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해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 어떤 것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네네네네. 정보.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까 끼가 많은 우리 실버 맞아요. 세대 그리고 전직 굉장히 전문직이었던 네네네. 분들. 네. 근데 그런 분이 아닌 분 시니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뭘 해야 되나 정말 나는 아까 그 베트남 전문가 분들처럼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사였던 분도 아니고 전문 기술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은 막막했던 게 조금은 그래도 사라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있어요? 이 외에도 기술을 배우고 싶은 또 시니어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40대 이상 중장년분들 한국기술대학교 요즘에 이 지역마다 폴리텍 대학교라고 해서 폴리텍.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신중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셔서 기술을 배우시면 다른 이 폴리텍 대학 그러면 등록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으로 알찬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에 또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 딱 그 60대, 65세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그래야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떨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미리미리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내 네. 주변에 친한 선배들이 있고 네. 항상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렇죠. 정보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왜 일을 합니까? 자아실현이에요. 그렇죠. 자아실현 안에 또 들어가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재밌게 잘 놀아야죠. 맞아요. 취미생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하고 놀아야 잘 놀았다는 얘기를 들을까? 맞아요. 네네네. 뭘 먹었다고 해야지 잘 먹었다고 얘기를 들을까? 네,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취미생활도 사실 일자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사실 3, 4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또 일하세요라고 권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나는 잘 쉬고 싶어, 잘 놀고 싶어 그래요. 맞아요. 하시는 그럴 수도 분들도 있어. 그럼요 계시죠. 근데 뜻밖에도 네.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 취미생활이 뭐냐면 취미가 있어야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너무 일만 하시고 이 조직 문화에 갇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취미를 또 갖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안내해주는 플랫폼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취미를? 그건 플랫폼은 아니고 제가 아니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액티브 시니어들 가운데 특히 어반 그레니에 해당되는 여성분들 이거 많이 하십니다. 뭘? 제가 저희가 전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명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좋아하시는 또 시니어분들 참 많잖아요. 네. 덕질이 하나의 또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시니어층의 덕질 문화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덕질하면 사실 1020 세대가 블랙핑크나 BTS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덕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 하면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피튀기는 티켓팅. 예. 광클릭해야 되거든요. 1분 안에 끝난대요. 그리고 그렇죠. 아끼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네. 영웅아, 네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 어. 이런 얘기를 주변 선배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덕질이 주는 행복감과 오.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한 이 거예요? 보고서 결과를 보면 일단 덕질 문화를 통해서 시니어층이 상당히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를 들자면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 팬덤층이 10대부터 90대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로부터 골고루 사랑을 받는 가수란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명웅 씨 콘서트를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가는데 과거에 이제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라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그쵸. 근데 이명웅 씨 콘서트는 자녀분들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즐기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하는데 이 덕질 문화가 굉장히 주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네. 소비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또 끼치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 실버 세대도 뭐 이렇게 돈을 생계 때문에 벌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넉넉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 갖고는 덕질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사실 어. 유튜브만 켜놔도 하루 종일 이명웅 씨 음악 들을 수 있고 라디오만 켜놔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각을 충전해서 내 스스로의 덕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팬클럽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부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또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덕질 겸 또 봉사가 이루어지는 팬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액티브 시니어층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 합니다. 어머님이 저 김호중 씨를 좋아해가지고 네.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돈을 막 넣어요. 슈퍼챗인가 뭔가.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아니 아들 용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무슨 돈을 어디다 그렇게 집어넣어 그랬더니 슈퍼챗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그게 만족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뭐라고 안 정도는 하죠. 누리실 권리가 충분히 있으시죠. 나도 제 계좌 알려드렸어요. 슈퍼챗을 계좌로 나한테 써달라고. 슈퍼챗 좀 하라고. 네.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슈퍼챗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인생 전반기는 국영수, 후반기는 은미채. 국영수를 열심히 한 사람 후반기에 은미채를 누려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열심히 사시는데 매진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이게 난 재능이 없는데 아니면 실력이 없는데 소질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거우면 되거든요. 미술학원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요즘에 노래 배우는 뭐 문화센터도 많잖아요. 노래 배우는 곳에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고 본인의 엔돌핀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시간을 들이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는 또 시니어분들이 외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왜요? 왜냐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기 위해서. 갔을 때 직접 뭐 물건을 사거나 내지 이렇게 했을 때도 인사 한마디라도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은퇴하신 분이 60대 이후에 영어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내가 써봐야 몇 마디나 쓰겠다고 이제사 영어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분이 90세 눈을 감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 30년을 내가 더 살 줄 알았으면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를 좀 누려볼 걸 정말이지 후회스럽다. 아이고. 배우는 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좀 진짜 많은 게 네. 뭐냐면 고령화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 뭐 살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는 편하게 이제 너무 편하게 길어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인생을 즐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권상희 평론가님은 이제 그러면 취미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거 하는 거 있어요? 바쁘신 와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 노래방 매주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의 그거- 정말 유일한 취미이자 소일거리이기도 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못 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아직까지 시도는 안 했는데 노래는 제가 배웠었어요 예전에. 네. 랩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랩을 가졌어요. 멋있네. 어울리신다. 제가 사실 수호파가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재즈 댄스도 배우고 방송 댄스도 배우고 진짜 멋있는 그랬는데 분이네.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춤은 나하고 안 맞구나를 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랩을- 이제 랩을 좀 배워보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라는 아니 이게 너무 생각. 재밌는 게 내 친구가 이제 저기 네. 저는 이제 뭐 결혼 안 했지만 친구가 애기 아빠인데 네. 참 딸들을 예뻐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랑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결혼 안 했고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나 그 애기 아빠가 네. 딸을 둔 애기 아빠가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상 못한. 나는 힙합 전사가 되고 싶어. 오. 힙합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뜬금없지만 멋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대. 그럼 지금 딸들 어떻게? 딸들 너무 이쁘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나는 지금 힙합 가수를 했을 거라는 거야. 쇼미더머니. 너무 멋있던 거야. 아니 근데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애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네. 훌쩍 지나서 끝으로 네, 이런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 평론가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나이 드는 게 이래서 두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갑자기 딱 드는데 용기가 생겨. 트렌디한 시니어를 위해서 그런 걸 꿈꾸는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엔잡러를 도전하고 싶으신 우리 시니어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라마 대사를 잠깐 말씀을 좋아요. 드릴게요. 드라마 나빌레라 중에서 심덕출이라는 캐릭터, 박인환 씨가 연기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 집배원이 발레를 배우기 위해서 발레 도전을 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70대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와, 멋있다. 네, 그래서 결국엔 발레복을 입고 발레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너무 뭉클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는 이유를 찾지 말고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즐겁게 교육할 수 있는 거리들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져요. 네. 뭉클하네요. 네. 그 시작을 위해서 첫 번째 정말 가족들이 사실 꿈과 희망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해도 그 은퇴하고 남은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하고 즐겁게 살 건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이 드는 게 이제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왜냐면 그러면 뭐든지 인사-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다.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